안녕하세요.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 장희지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다양한 앱을 활용한 신규 고객 창출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우리가 다양한 앱들이 있고 어떤 SNS들이 있는지들을 좀 파악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걸 왜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진짜 많이 고민되죠. 온라인 마케팅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온라인 마케팅에 3단계가 있습니다. 그 3단계를 좀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는 노출입니다. 일단 노출이 돼야 되고 많이 널리 알려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노출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유입입니다. 그리고 그 유입을 통해서 고객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단계 구조를 머릿속에 항상 넣으시면서 내가 왜 이 SNS 또는 이러한 앱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 왜 브랜딩을 해야 하는지를 좀 잘 인지하고 계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많은 노출이 있어야 그 다음 유입이 되고 그 유입을 나의 수익화로 전환시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주시고, 자, 그럼 이 노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노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다양한 경로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노출을 할 때는. 그래서 온라인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검색을 하고 옵니다. 그죠? 소개를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많은 노출이 되고 그 노출은 온라인상으로 온라인 시장의 잠재 고객들에게 나의 상품과 그리고 나의 관련된 컨텐츠들, 그것들을 광고할 수 있게 노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보여주고 난 다음 이제 유입이 되는 건데요. 클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정말 유의미한 어떤 정보 획득의 경로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정보를 제공하면서 내 공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인스타로 들어온다. 나의 사이트로 들어온다. 나의 유튜브로 들어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정말 이게 나한테 의미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환은 소비자가 내 상품의 구매 그 순간에 도달하는 거고요. 그 도달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이 신뢰와 관계 형성을 하면서 그 다음에 매출로 더 크게 전환을 하는 것, 그것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소개를 만들어내는 것, 이 과정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의 과정은 그 다음 시간에 그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눌 거고요. 저랑 그 전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증명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자료들 없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증명 자료를 모으는 것이 가장 필수인데요. 먼저 결과뿐만 아니라 그 중간 과정의 자료들도 필요합니다. 자, 인지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짠! 하니 그 결과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더욱더 신뢰가 가는 그 모습은 그 중간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을 자료들을 직관적으로 지금부터 해야 할 것들을 본다면 사진 필수죠. 그 다음 만약에 가능하다면 영상을 모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많이 놓치시는데요. 사진과 영상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어떤 나의 생각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의 나의 생각, 또 어떤 감정 또는 내가 개선해야 될 것, 더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것들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는 것.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고객의 후기죠. 그래서 이 후기를 모을 때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정말 마음이 움직여진다든지 그 감동에 복받친 후기를 남기는 것, 그걸 남기게 내가 하려면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자료들을 먼저 모아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말해도요. 사실은 그 모은 자료들로 우리가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언제 어디서 필요할지 몰라요. 자, 어떤 기회가 왔죠.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걸 잡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 준비를 해놓지 않는다면요. 그 기회가 오더라도 그 기회들을 다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 초청이나 또는 뭐 VOD 제작이나 인터뷰 뭐 이러한 나에게 어떤 기회들이 왔어요. 그럼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탁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모으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나의 커리어를 쌓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의 전문성을 보여준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보여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SNS별 특징을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당연히 누가 블로그 있는 거 몰라요? 당연히 인스타그램 있는 거 몰라요? 다 알죠. 자, 아는데요. 이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고민하지 않으셔서 이거 내가 언제 다 해? 나 지금 내 일하는 것도 바쁜데 이런 거 언제 하나하나 챙겨?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자, 가장 좋은 것은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나에게 맞는 SNS를 찾는 것. 그럼 나한테 맞는 SNS를 찾으려면요. 추천드리는 것은 한 번쯤은 모두 다 경험을 해보시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한 번쯤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가볍게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셨을 때 나한테 맞는 채널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더 키우셔도 돼요. 그걸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럼 일단은 알고 가야 되니까요. 우리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에 어떤 내가 컨텐츠를 넣어야 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블로그죠. 잘 보세요. 블로그는요. 일상부터 어떤 전문 정보까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색 기반이에요. 가장 블로그를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그쵸. N사죠. N사. 그래서 그 N사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이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 전문 정보까지 그냥 일상부터 다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컨텐츠구나. 네이버를 통해서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진짜 큰 시장이죠. 그래서 키워드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요. 단점은 있어요. 키워드를 제대로 못 잡으면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성 팬들을 만들기가 어려워. 이렇게 노출이 안 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 팬들이 나한테 다가올 수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결국에 나한테 와야 돼. 노출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를 쓸 때는 자,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 검색 기반 키워드를 잘 잡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쓰시는 분들은 그것을 체크를 해주시고 두 번째 이제 인스타그램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 알고 계시죠? 인스타그램은 이미지와 텍스트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대를 보면 10대에서 40대가 가장 많이 인스타그램을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많이 보고 있죠. 그리고 유행에 진짜 민감합니다. 막 빠르게 흘러가요. 그래서 친밀감을 쌓기는 굉장히 좋고요. 나를 좋아하는 그 팬들을 만들게 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사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모습을 많이 노출하거나 또는 내 작품들을 많이 노출할 수 있고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딩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개인 브랜딩은 되게 쉽지만 어떤 기업 브랜딩을 하기에는 적절하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감이 좀 기업 브랜딩에 너무나 사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친밀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좀 나의 개인적인 어떤 나의 팬들을 모으는 것 그것으로 굉장히 유리하구나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고 인스타그램도 약간 유행이 있어요. 어떤 굉장히 잘 나가는 인스타그램에 팔로워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의 사진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좋아하는 어떤 사진의 톤이 있다든지 그죠? 그 어떤 사진의 각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타일 이런 것들 요즘에 막 자기계발 쪽에 유행하는 인스타그램의 포스팅은 정말 좋은 이 동기부여 문구들을 마치 책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넘기면서 그 문구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유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유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것,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페이스북은 기본이죠. 그래서 뭐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동영상 컨텐츠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은 트렌드가 되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그리고 좋은 컨텐츠를 확산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가능하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광고가 되게 많아져서요. 인지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이제 효과가 조금 광고 효과가 최신에는 좀 떨어진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들 있죠. 유튜브. 유튜브는 폭넓은 콘텐츠, 이것도 검색 기반. 그러니까 유튜브 내에서 검색을 하죠. 글로 뭔가 많은 정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에 가서 검색도 하지만요. 약간 영상으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마찬가지로 유튜브도 검색 기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자, 유튜브는 폭넓은 컨텐츠 그리고 이용자 측면에서 되게 넓어요. 그래서 가장 큰 SNS 채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정말 집중력을 요하지만 그것을 유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급력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한 분들이 시작하는 거죠. 제작이 가능한 분들. 그래서 내가 컨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도전해 보시는 것 가장 큰 채널이다라고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 다양해요. 뭐 카카오 스토리도 있죠. 그래서 카카오 앱을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요. 국내 SNS 채널, 그러니까 약간 나이대가 있어요. 30, 40대, 50대까지도 있습니다. 주부들이 되게 많이 이용하고요. 생각보다 사용자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요. 그래서 뭔가 유행이 지났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되게 많은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폭넓은 타겟, 뭔가 대중적인 이미지는 아니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카페 많이 사용했었죠. 카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도 어떤 지역에 대표하는 카페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찾고 그 안에서 많은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카페 마케팅도 좋고요. 그 카페에서 유리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라면 주부들 대상이라면 뭐 맘카페에 어떤 홍보하는 것들의 마케팅을 활용할 수도 있다. 요 정도로 내가 운영까지가 힘들다면요. 그렇게도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픈 채팅방은요. 우리가 제일 쉽게 하는 게 뭐예요? 메시지 보낼 때. 그쵸. 카카오톡이죠. 그래서 이 카카오톡에서 친목 다질 수 있고요. 그다음 막 같은 취미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요. 정보 교환을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막 개설하는 채팅방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꼭 내 지인이랑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라 나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나랑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대화해서 모이고 막 정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정보 교환이 굉장히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라면 단점은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대화들에서 이렇게 분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때는 이제 잘못된 정보가 또 공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요런 또 단점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두시고 내가 나만의 찐팬들을 모으거나 또는 내가 어떤 정보를 공유해서 그들과 함께 하거나 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굉장히 이거는 헤어 디자이너의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알아두시면 좋겠죠. 팟빵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들과 나의 신념들을 소개하고 그것을 음성으로 제공한다?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내 팬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고객과의 대화 또는 그 안에서 내가 발견한 거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재밌게 남길 수 있잖아요. 스토리. 되게 생생하게 남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에서 좀 벗어나는 것? 늘 뭐 이거 해야 해. 인스타그램 해야 돼. 거기다 머리 사진 올려야 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되게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고 다양한 이 SNS 채널을 통해서 고객에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팟빵은 팟캐스트도 있죠. 네이버에서. 국내 최대 팟캐스트, 그러니까 이 오디오북, 오디오의 강연 및 방송 서비스로 문학, 예술, 도서를 다루는 방송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라디오처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뭔가를 강의 듣듯이 또는 라디오 듣듯이 연결되는 그러한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하려면 난 뭐가 가능할까? 나 얼굴까지 나오는 건 좀 힘들어. 유튜브는 좀 힘든데 음성으로 하는 건 할 수 있겠어 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나를 알리는 작업을 하셔도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다양하게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분야와 상관없을 법한 그 SNS와 이제 연결을 좀 해보는 작업. 그죠? 아까 방금 말했듯이 내가 머리하면 인스타그램 해야 돼.
이러한 틀을 좀 깨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막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퍼스널 브랜딩 또는 지역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에 참여로 막 홍보를 해본다든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 막 취업 관련 인테리어 등 다양한 어플과 연결해서 새롭게 유입을 시켜 본다든지 그죠? 생각의 틀을 넓혀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럼 이제 고객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진짜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나누는 거예요. 먼저 주는 거예요. 꼭 머리를 내가 한다가 아니라요. 정보를 공유한다. 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설마 아유 이걸 모를까요? 네, 몰라요.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아 이거 모를까? 라는 진짜 사소하다 싶은 것마저도 고객은 알고 싶어 합니다. 그걸 알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서비스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떤 제품을 쓰는지, 그리고 어디서 정보를 얻는지, 고객과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공유하고 싶은 어떤 글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시면 돼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내 입장이 아니라 아 그들은 무엇이 궁금해할까? 그들은 무엇을 알고 싶을까? 뭘 해결해주면 고마워할까? 그죠? 그래서 그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구성하는 것. 그러면 이제 많은 아이디어들이 생겨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진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진짜 가벼운 누구나 갖는 어떤 취미, 일상, 그런 소통들로 인해서 우리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로부터 풀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영역을 좀 넓혀볼 건데요. 그 영역을 넓히는 것에서는 진짜 만약에 내가 헤어 디자이너 일을 한다면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에 관련된 이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내 분야에서 내가 한 발자국씩 넓혀간다면 뭐가 가능할까요? 지금 단지 내가 하는 일,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여기서 더 넓어진다면 뭐가 가능할까? 난 진짜 뭘 하고 싶을까? 라는 것이요. 자,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1차원적인 예시는 이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자, 머릿결 관리하는 방법, 손쉽게 헤어 세팅을 하는 방법, 헤어 에센스 추천, 이게 1차원적이고 너무 좋은 정보긴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영역을 한번 넓혀볼까요? 자, 뭐도 있을까요? 의상, 그리고 웨딩드레스별로 어울리는 어떤 헤어. 굉장히 새롭죠? 그리고 뭐 사진으로는 머리 색감이 잘 보이는 셀카 촬영법. 한 번 더 나가서 컨텐츠를 찾아줄 수 있겠네요. 또 공감 콘텐츠는 뭐가 있을까요? 미용실 디자이너 어떤 유형들.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디자이너가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한 영역들이겠네요. 자, 그리고 방송에 다양한 스타일링 볼맛 나는 어떤 드라마를 추천해 주는 것 등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정보를 탁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 정보와 함께 더 나아가서 영역을 넓힌 정보들도 공유를 한다면 어떨까요? 훨씬 더 확장된 정보들로 고객들이 정말 요구하는 것, 그리고 알고 싶은 것,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솔루션들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SNS를 활용해서요. 고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알리잖아요. 그럼 유입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신뢰로 계속 나에게 성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인지도 및 영향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진짜로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늘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로 못해요? 안 하는 거예요. 꾸준히 남들이 알아볼 때까지 내가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원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어느샌가 다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브런치, 유튜브, 팟캐스트,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톡, 틱톡, 릴스, 쇼츠 되게 많아요. 이러한 것들을 한 번쯤은 접해 보시고요.
그 중에 나에게 맞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 중에 뭘 선택하고 싶으세요? 한번 뭘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반드시 이 중에 하나 정도는 내가 온라인상에 누군가 연결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채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연결될 미디어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세상과 연결되기를 바라고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은요, 신규 고객이 다시 찾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다음 시간은 전문 디자이너 분께서 정말 이것을 효과적으로 잘하는 전문 디자이너께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알렉스 디자이너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정말 찐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기대 정말 많이 해주셔도 되고요. 꼭 다음 강의에서 많은 정보들과 함께 많은 도움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